오늘도 또 새로운 합격생 모시고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저는 부산광역시 지방직 구급시험에 합격한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카페에서는 저스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뭐 안 밝히셔도 되거든요. 나이는 아직 30이 안 아, 됐습니다. 좋네요. 그 정도 좋네요. 그리고 합격 직렬은 이제 지방직 일반 행정. 그러면 공무원 합격 전에 하시던 일은 뭐였나요? 공무원 전에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네.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일을 했고, 실제로 동료 직원분들이랑 팀장님, 과장님 네. 다 네. 공무원이셔가지고, 국립대 네, 이제 네.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공무원 업무에 대해 적응이 되고 그다음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팀장님과 과장님의 추천도 있었어요. 넌 공무원감이다. 네, 나도 한번 그럼 네.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계속 계약직으로만 면명하는 것도 내 자신을 생각하면 좀 미래가 어둡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계약이 끝났을 때 네. 과감하게 그만두고 일단 그 팀장님, 과장님의 격려하에 이렇게 공부를 음. 해서 다행히 1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팀장님 그 주변 공무원분들이 공무원감이다, 공무원 하면 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어떤 맞아요. 포인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일단은 그 팀장님께서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해서 결과물을 갖다 드렸거든요. 네. 갖다 드리면은 팀장님께서는 그걸 바로바로 적용해서 총괄 업무에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정도 필요할 때 네. 있으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제가 반응을 네. 해드리면은 또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 빨리 진행될수록 이제 일도 빨리 끝나고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업무를 딱 임하면은 웬만하면 그 업무 전체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네. 편이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오히려 저에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 되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공무원에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래요? 거냐면은 너 일 잘하고 되게 우수하다라는 건데 네. 이제 그거를 너는 만약에 정식 공무원이 돼도 잘할 것이다. 음. 요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일 빨리빨리 처리하고 일 업무 파악하고 그런 거는 사기업에서도 어디서든 당연히 좋아하지. 그러니까 준비된 인재였던 거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비슷한 거더라고요. 네. 요 계약 기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계속 연장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보통 그런 직무의 특성이 승진이란 게 잘 없잖아요. 그리고 연차가 쌓인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권한이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받는 급여가 올라가거나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업무 경험해보시고 스펙 쌓고 잘 그만두고 공부 시작한 거다. 네, 맞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네. 나중에 이제 면접 준비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면접할 때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는 거의 반 공무원이었는데. 네, 그래서 면접을 할 때도 면접 준비할 때 스터디 그룹으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면접할 때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어쩌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도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종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 분이 저보고 할 말이 많으셨는데 시간이 짧았죠?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네. 시간이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쉽다. 네. 그리고 뭐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아, 하고 나왔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합격자분들 제가 인터뷰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면접을 할 때 자기 얘기할 말이 많고 혹은 뭐 준비를 해놨든지 아니면 준비를 잘했든지 아니면 진짜 정말로 대단히 준비 안 해도 할 말이 많든지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서 이 면접관 뭐 특별한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할 여지를 안 주는 거. 네, 맞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내가 판을 까는 거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요 안에서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거. 아, 이것도 잘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면접 강사분들이나 이렇게 가르쳐 드리 거 들어보면 약간 이제 압박 면접 이런 걸 대비한다면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네. 질문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면접관 분이 피면접자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약간 좀 자신의 경험이나 진심이라는가 아니면 진실성이 약간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찔러보는 식으로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런 압박 면접식의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이제 주로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셨었어요? 그다음에 뭐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가 그건 지도를 했으니까 계속 말하게 되고 그럼 면접도 잘 풀리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압박 면접 같은 질문은 안 받으셨고. 네, 별로 거의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 질문인데 이제 이것도 아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맞아요. 실제 공무원 조직을 경험을 해보고 일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할만하겠다. 근데 네. 주변에서 공무원 해봐라라고 뽐뿌까지 넣고 하니까 잘하셨어요. 시작을 잘하셨네요. 그래서 아까 사전 인터뷰 때 잠깐 말씀하신 게 그 역정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4월 달쯤 그만두신 거예요? 네, 4월에 이제 퇴사를 하고 5월 시작 전까지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까, 어떤 교재를 사야 될까 좀 탐색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4월 말에 강의랑 교재를 다 확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5월 초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당장 작년 6월이 지방직 시험 얼마 안 남은 때라서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공부를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했죠. 일단 강의 막 1.7배속으로 들으면서
그때 제 강의는 뭐 들었다고 하셨죠? 네, 그때 네. 제 장재혁 선생님 강의가 컴팩트 행정법 압축 강의 있었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전체 과정인데 그거를 한 50강에서 40강 네, 정도 40강 압축해 정도. 네. 놓은 압축해 놓은 네. 거라고. 그래서 일단 해보고 하자. 안 하고 치는 것보다 네. 낫지 않겠나 해서 되든 안 되든 음. 일단 했어요. 음. 하고 근데 시험을 막상 쳤는데 이거 행정법은 그냥 단시간에 개념만 머리 때려 박는 것만으로 안 되는구나를 네. 깨달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30점 받았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 압축 강의에서도 아마 계속 얘기했을 네. 거예요. 이것만으로 때울 생각하지 말라고.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압축 강의만으로 끝낼 생각도 없었고 네. 어차피 어차피 시험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라도 하고 가야지.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였어. 그리고 그게 또 자산이 됐을 네, 거예요. 네. 그 이후 공부에. 네. 그렇게 6월 시험 보고. 이거 뭐 꽈락이 났으니 네. 특히 행정법에서 네. 꽈락이 났으니 이제 뭐 향후 공부를 하는 음. 것밖에 없겠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7급을 준비를 한 다음 1세트 공부하고 그다음에 7급 지방직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과목도 행정법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2023년 재혁쌤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걸 제가 아예 몰랐기 때문에 내가 카페 가입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안 했구나. 그때 좀 몰랐어. 진짜 몰라. 그래서 몰라가지고 어떻게 찾았어요? 그거 장재현 선생님 강의 그래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면 책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알라딘이나 이런 인터넷 서점에 네. 장재현 선생님 이름 딱 치니까 2024년 책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예전에 하던 책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독립해서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네, 알게 네, 돼서 네. 이제 카페로 오시고 카페로 온 네.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 저 인터넷 검색창에 선생님 성함을 치니까 네. 나무위키 선생님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이제 설명란에 네. 지금은 나와가지고 네. 카페에서 네. 운영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를 가셨구나. 네. 그래서 다행이네. 그리고 지방직 7급도 이제 기존에 있던 강의를 재혁 선생님 강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를 했고요. 뭐 기출 문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7급이었기 때문에 강론 공부도 했고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7급 행정법도 강론이 있어가지고 총론하고 또 강론을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데 그때 재혁 선생님이 이랬거든요. 이제 총론의 기틀만 잘 잡혀 있으면은 강론은 술술 된다. 오히려 강론을 잘 몰라도 그 총론에서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리갈 마인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잘 잡혀 있으면은 충분히 그 논리적으로 풀 수 있다. 실제로 저도 7급 행정법을 쳐서 85점을 받았거든요. 네. 잘했네. 그러니까 30점에서 5점으로 간 거라니까. 그 짧은 기간 내에.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장족의 네. 발전이었죠. 그때 그 사이에 이제 기본 강의도 돌리고 뭐 문제도 풀고 이제 이런. 근데 그럴 시간이 됐나? 저는 9월 시험이었어요? 그 11월 지방직이 10월 시험이었거든요. 지방직 지금 지방직 점수. 지방직 7급이 10월 시험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좀 빨리 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1배속으로 듣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약간 1배속가 느려가지고 저는 그래서 재학 선생님 강의는 항상 1.7배속 이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회독 할 때는 2배속으로 들을 때도 있어. 왜냐하면 회독 빨빨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예전 네. 아까 하는 걸 위해서 7급을 치고 그다음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국가직 지방직 9급을 준비를 하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올해 9급 준비 공부 기간만으로 하면은 한 개월, 2개월에서 네. 10개월 정도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순전히 얼마를 공부했냐 언제 하면은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 한 1년, 2개월 정도 네. 정도를 한 네. 거죠. 생각보다 저도 이거는 좀 안 믿기긴 해요. 솔직히 이거 뛰어들 때는 한 2년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것도 1년 만에 됐으니까 집에서도 좋아하고 그렇죠. 본인이 1년 만에 합격을 해보니까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내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서 겨우 됐다라는 걸 이제 알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7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6일을 제가 공부를 네. 했어요. 네. 그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하면 월화수목 금은 이제 아침 9시부터 9시에 딱 도착? 공부 장소에 도착? 도착하는 건 9시가 좀 빨리 도착하겠죠. 네. 한 10분 전에. 네. 이제 10분 전에 자리 잡고 책 놓고 강의 볼 거 깔 거까지 하면은 그 정도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공부 시간은 한 9시 전후로 시작해서 저는 제가 다녔었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폐간 시간이 오후 11시거든요. 그래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 2개 빼면은 실공부 시간 하루 12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월화수목금을 했고 토요일은 이제 9시부터 시작하되 공부는 오후 6시에서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나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공부할 때도 약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토요일이다. 이것만 하면 이제 좀만 빨리 끝나는 토요일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6시에 끝나면은 이제 가족들이랑 외식을 같이 가서 밥을 같이 먹던가 아니면은 친구랑 만나서 뭐 술을 한잔 하던가 스트레스도 풀 수 이런 면에서 보상이 되니까 공부하는 것에도 이제 처지지 않고 뭐 슬럼프도 잘 빠지지 않고 이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일요일을 저는 확실히 쉬었거든요. 공부를 안 했어요. 뭐 하셨어요? 잤어요 그냥. 일단 한 11시까지 쭉 잡아놓고. 이거 진짜
막 실공부 시간 늘린다면서 막 밤늦게 막 새벽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잘 안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비몽사몽하면서 집중을 원하면 결국 머리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요일에 완전 사실상 방학의 날 그냥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집에서 낮까지 자고 네. 푹 자고 일어나서 그냥 집에 컴퓨터 가가지고 네. 인터넷에서 하든 뭐 네. 게임을 간단하게 하든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하러 가는 거죠. 일요일은 그냥 풀로 놀고. 네, 풀로 놀죠. 맞아.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 보상을 줘야지 네. 이게 또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일을, 네. 야, 우리의 일은 이제 공부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총수험 기간하고 뭐 하루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공부했던 장소 이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혹시 최종 점수 행정법만 점수가 어떻게 됐나요? 올해 국가직에서는? 그 국가직 네. 행정법이 95점이었고요. 네. 이제 한 개 틀렸던 게 맨 마지막 문제가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네. 문제를 배워가지고 에이. 하나를 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직에서 100점을 받았죠. 잘하셨습니다. 네, 지방직. 그러면 이제 행정법 공부 쪽으로 얘기를 좀 들어와가지고 행정법에서 제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처음에는 아까 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끝나는 강의 없나 찾아보다가 이제 장대현 선생님 컴팩트 네. 압축 강의를 통해 접했는데 네. 수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단 재밌고 그 다음에 개념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실 때 적절한 예시 이제 사건 예시 같은 거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필기 그림 그리면서 네.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잘 되었어요. 이제 네. 왜냐하면 판결문만 놓으면은 솔직히 가깝죠.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재혁 선생님이 딴 데로 가셨던 걸 제가 몰랐을 때 그러면은 2023년 어떡하지 하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 것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은 재혁 선생님만의 그 맛깔남이라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없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제일 잘 살리죠. 네, 약간 이제 문제 풀 때도 약간 이제 재혁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문제 풀 때나 아니면 설명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판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사장 나와 하지 마. 저리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기억에 더 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3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재판에 가져오지 마 하고 날리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푸는 것도 재밌어졌어요. 이제 또 제가 알고 잘 풀리면은 뭐든지 재밌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몸에 체득하도록 하면 나중엔 확실히 문제 풀 때 보상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강의를 잘 소화하시고 동기화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문제를 푸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도움이 되고 혹시 좀 저한테 민망한 질문이지만 강의에서 또 좋았던 점이 뭐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수험생분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썰을 중간중간에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긴장을 좀 많이 다운시키기 때 좋았고요. 그리고 그게 또 너무 시간 때우기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그 공부에 연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한번 내 머릿속으로 이러한 썰이나 예시 같은 걸 개념에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질 수 있구나 하면서 리프레시하는 그런 역할도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그런 게 키워드가 돼가지고 풀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계약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공무원의 성향을 띠는 사람이 이런 걸 했을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재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거는 교통할아버지다. 이거 모두 잊지 않았죠. 이건 교활이다. 이렇게 해서 했었죠. 실제로 저 지방직 7급 때 그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저 어떻게 했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옆에다가 교활 체크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구나. 내가 공부를 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현 선생님 교재 중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뭐 기본서도 좋고 기출문제도 다 좋았어요. 설명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강의랑도 딱 맞았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험생들한테 좀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파이널 교재가 수험생들한테 가장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어 하는 게 수험생들 마음이긴 해서요. 그래서 파이널을 제가 이제 계속 막 푸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낙담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소연을 카페에도 좀 몇 개 올리고. 근데 파이널 교재의 취지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이런 거 너 까먹었지, 너 이런 거 놓치고 갔지 라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신 거죠. 파이널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시험 보러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나 이제 준비 다 됐어 라고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준비가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걸 놓치고 또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놓치고. 근데 마지막까지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공부할 때 이제 강의는 몇 번 들으셨어요? 기본 강의는 제가 회독을 한 4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고 2024년 당시에는 카페에 랜선 무료 강의 있어요. 랜선 스터디. 랜선 스터디 있는데 그게 10문제 돼가지고 재혁 선생님이 풀이해주고 이런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그러면 그 기본 강의 그 범위만큼의 그 랜선 스터디 있는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랜선 스터디 그걸 뽑아가지고 시간을 딱 재고 10문제를 딱 풀어요. 네. 딱 풀고 나서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랜선 강의 그거를 듣고. 네. 그러면은 이제 대다수 수험생들이 그냥 기본서, 기본 강의만 하고 내가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약간 좀 안일함으로 네. 빠지지 않고 한번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몸에 익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기본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강의까지 들으니 자연스럽게 해독이 또 한 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독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해독은 이제 기출문제 강의 들으면서 또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강의로 병행을 하셨어요? 강의로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으로 하면은 제가 좀 오버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떻게 오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파고든다? 그러니까 계획된 게 있는데 네. 그 계획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과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딴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은 강의 시간 위주로 하되 최대한 거기 집중해가지고 그게 체득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필기를 하고 이러면은 막 공책이나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아이패드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필기 전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게 공부가 잘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맞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너무 저에게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좀 시간적으로 좀 빡빡했고 그래서 제 기본서에 그 해당되는 파트에 해당되는 필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해독할 때도 그거를 공부할 때 그 옆에 필기가 있으니까 동시에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파트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이거는 이 파트에 이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이런 필기가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도 잘 풀리고. 근데 제가 책에다가 하지 말라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책에다가 하려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예쁘게 하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강의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강의는 멈추지 말고 강의 들으면서 막 휘갈겨 적은 다음에 예쁘게 책에다가 옮겨라. 뭐 거기다 옮겨 적든지 아니면 다른 데 적어갖고 여기다 끼워 넣든지 아니면 필기 노트 잘라서 붙이든지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한 건데 그럼 본인은 강의 조금 아까 빨리 들었다고 하셨는데 강의 빨리 그냥 틀어놓으면서 책에다 막 적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빨리 듣는 편이긴 해서 들으면서 적을 수 있으면 들으면서 적었고 조금 길다 싶으면 잠깐 멈춰놓고 적고 틀고 적고 틀고 적고 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희각에 쓴 것도 있겠지만은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린 거는 최대한 좀 알아보기 쉽게 체계적으로 적었어요. 필기를. 그렇게 적으니까 이제 공부도 이제 일체형으로 잘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필기 노트화 시켜 놓으면은 제 입장에서는 뭔가 좀 빠진 느낌이거든요. 약간 좀 이거는 분명 기본서에 있는 어떤 내용에 보충된 필기일 텐데 그 보충된 필기만 있으면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겉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냥 책에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필기를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서에 이제 보충되는 내용 그러니까 어떤 거는 책만으로 해결되고 어떤 거는 책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 필기를 갖다 붙이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붙이는 게 맞죠. 근데 저 필기 노트 책은 완결된 거예요. 그런 이제 빈 부분을 목차랑 다 잡아가지고 아예 필기 노트 겸 요약서로 만든 거.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말 제가 강의 때 필기하는 거는 어쨌든 책 옆에 갖다 붙어 있으면 효율적인 게 맞고요. 그것도 이제 제 취지를 잘 살리신 거고 근데 또 저 필기 노트는 또 저거 나름대로 완결성 있게 따로 만든 거라서 용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필기노트 이제 완성된 책을 언급한 게 아니고 이제 개인마다의 필기노트를 말씀드린 거라 가지고 혹시 듣는 분들이 어쨌든 그러셨구나. 그러면 행정법 관련해서 행정법 공부 방법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좀 팁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일단 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당장 공부를 하면서 기본서를 보고 그다음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에서 뭔가를 틀렸다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다시 기본서로 넘어가서 그 개념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을 틀렸다. 이거는 내가 이 부분이 맞는 줄 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독 겸 리마인드를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정석을 가라, 정도를 가라 이제 약간 이런 얘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령이라는 게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요령에 맞는 사람이면 그 요령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장혁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이런 포인트에서 공무원 어울린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원칙대로 주어진 거, 정해진 거, 요거대로 최대한 밟아 나가자라는 게 좀 공무원 스타일에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문자 같은 거 암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암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재호 선생님이 해준 특히 뭐 표수부, 개세발 제발. 그런 걸로 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각인이 되니까. 또 지금 뭔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까먹었는데 그 행정기본법이나 이런 거 할 때 외우는 거 있었거든요. 그것도 착달라 붙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 좀 가물가물하네요. 괜찮아. 합격했으니까 됐어요. 면접까지 끝났는데 뭐. 그러면은 이제 면접 자연스럽게 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면접 준비할 때는 면접 스터디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그 면접관 분이 저보고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 컴퓨터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그 실무 경험에 대해서 많이 드렸어요.
이제 실제로 공무원 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는 이제 공무원 분들이랑 일을 해야 되고, 실제로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공무원이 가져야 할 문서 작업 교육을 시켰어요. 보고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폰트 얼마여야 네. 되고 문서 양식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까지 마지막에 끝하고 네. 마침표 찍고. 네, 맞아요. 그 공문 작성 이런 것까지 교육을 다 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실무에서 쓰기도 했고, 네.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납득하시고 잘 넘어갔었어요. 좋네요. 어쨌든 이 살아오신 여정이 지금의 합격을 또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뭔가 인생의 변곡점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정말 다시 네.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좋은 공무원이 아, 되어주셔서 네. 부산의 시정을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뭐 응원이나 조언이나 남기고 싶은 네. 말이 있다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왜냐하면 저도 2023년에 새해가 밝고 나서 저는 한 1, 2주에 한 번씩 코피를 쏟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2023년이니까 네. 결전해니다. 예. 결전해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쏟겠다 네. 해서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시험시험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자기 몸을 위해서 그래도 이제 자기 에너지를 한번 딱 투입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투입해서 최상의 결과를 뽑아내는 게 가장 단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최상의 결과인 합격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면접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면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공무원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인성 면접도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해온 여러 개의 경험이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 업무에 한번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해보면은 정말 잘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네. 편의점에서 이제 손님들 응대하고 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 응대를 적절하게 하고, 이제 친절하게 대하고, 손님이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해 드렸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공무원이 돼서 민원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제 경험을 살려서 안내해 드릴 수 네. 있다. 이런 식으로 내 경험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어필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하는 것도 충분히 업무에 도움되는 경험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알바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뭐 대학을 다녔거나 대학 다니면 과제를 하게 되잖아요. 조별 과제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협력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공무원 협력을 중요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공무원 가면은 내가 이제 다른 부서랑 혹은 다른 동료 직원이랑 그 해당 업무를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때 장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엮어라. 네, 잘 엮어야 내 되죠.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를 잘 엮어라. 이거는 굉장히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본인한테도 또 추억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또 참고해서 공부해서 합격을 하거나 자기의 미래를 찾아가면 또 그게 본인의 은덕으로 쌓이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